작은 악행이라도 피하라. 우진영이라는 학자는 태자가 선량하면 천하는 그의 은혜를 입고 태자가 사악하면 백성은 그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래에서 초봄부터 여름까지 궁궐 안에서 장기간 부역하도록 하고 그들의 교대 근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마음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태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태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태자의 이름이 승건태자입니다. 그 승건태자는 승건전에서 태어나서 승건태자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 승건태자는 8살 때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그때는 총명해서 당태종의 기대도 컸고 신하들의 존경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열병을 앓아서 거기서 정신병을 얻어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밖에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다른 곳에는 어떤 이유에선진 알 수 없지만 정신병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당태종이 결국 승건태자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총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총애를 하게 되었는데 승건태자는 거기에 대한 질투심을 많이 느껴서 둘째에게도 위해를 가하곤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승건태자가 백성들을 부역을 시킴에 있어서 원래는 초봄부터 여름까지 부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교대 근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잡아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 추수 시절이 되어서 농번기라서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한데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진영이라는 학자가 당태종에게 상소를 이렇게 올린 에피소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마음 이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반란의 씨앗이 되고 그 욕망을 또 아는 사람 신하들이 그 뜻을 모아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악행이라도 피해야지만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소한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큰 베팅을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다가 그것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점점 크게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는 멸망으로 이르는 것을 뉴스나 사회면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카오에 갔을 때 거기에 카지노를 한번 구경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지노는 베팅 금액이 15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많을 때도 아니라 딱 2번만 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한번 앉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앉았는데 처음에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30만원을 다 잃었기에 이제 나는 하지 않겠다 하고 친구가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리를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돈을 따서 결국은 우리는 본전으로 끝났지만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땄으면 나는 도박에 심취해서 탕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잃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그 악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거기에 딸려가지는 않을지 나의 욕망에 따라가지는 않을지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계속 지금 호흡을 관찰하면서 수행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작은 악행을 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